갇혀있는 갈길 공간보다는 나이 많고 지식이 부족한 어르신이 많은 이곳입니다. 엊그제 11차에서 경호의원 불러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건장한 청년에 가로막혀 입장 불가, 미모 단장한 여자 가슴 내밀며 입장 불가, 저지했기 때문에 입장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희들도 힘이 없어서 입장 못하는 게 아니고요, 힘이 남아 도는데도 그냥 경호가 왜 쓰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왜? 뭐 때문에 추진위원들은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증이 많습니다. 여러분 11차 추진위 동영상 보셨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보다는 추진위원 어떻습니까? 고사모 회장 겸 김대식 추진위원 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반 빌라 소유자들이 비대위에 가담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정상화 통합위원회가 왜 섰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알리지 않으면 저 사람들에 의해 조합이 설립되면 과연 우리는 분담금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대동 11차를 제쳐가면 조합 15년이 걸립니다. 원곡 1단지 2006년 추진이 설립이 되고 2012년에 제척을 했어요. 제척하는 과정에서 올 연말에 이주하고 지금 착공 단계에 있는데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이상범 추진위원장은 조합장을 하기 위해 대동 11차를 제척을 택했습니다. 과연 대동 11차가 제척되겠습니까? 제가 막아도, 제가 혼자 막아도 대동 11차 제척 못 시킵니다. 제척하려면 안산시청에서 이의 신청 기간 한 달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한정 조합 설립은 넣습니다. 대동 11차 때 11차와 효자상가에서 때문에 조합 설립 못한다고 노상 덤태기를 대동 11차와 효자상가에 덤태기를 씌우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이상법은 변해야 되고요. 주민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엉터리로 몰아붙이는 곳에 뭘 믿고 누구를 위하여 재건축하는 것인지 저도 아른소합니다. 정상화 통합위는 말은 반대로 몰고 가고 전부 거짓이고 자기네들이 하는 말은 전부 주민 위에 하는 것이니 믿으라고 합니다. 뭘 믿고 따라갑니까? 여러분 봤지요? 딸피 새끼 들이대고 변호사 옆에 앉혀놓고 변호사 기껏 말 한마디 하는 게 운영규정 25조를 따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 말 한마디 못하고 여기에 들러리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면 답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시면 재건축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방금 이상범 추진위원장이 여기를 맴돌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한 20분 전에 여기에 도착해서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하는 말은 전부 주민이 하는 것이니 믿어라. 비대위 때문에 반대법 때문에 재건축 못한다. 덤태기션 일은 이제 그만하시고 대동의심일처와 효자상가 답안지로 내놓았습니다. 세 가지 조건 답안지 내놓은 지도 무려 한 5개월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반대파는 이상범 취준위원장이 반대파입니다. 정상화 통합위원이 집행부는 고소당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감사로 출마한 김경봉 후보자 그리고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신 앞에 계신 박병가 회계사님 우리 집행부가 전부 고소당했습니다. 과연 우리를 무너뜨리고 자기만 연임하겠다고 하는 이상범은 이 구역에서 없어져야 당연합니다. 정상화 통합위원회는 금요일 오후에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구역 단지 구역구역 현수막을 걸었고 이게 오로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모 추진위원은 이상범 현 추진위가 잘못했으면 고발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들은 언젠가는 실행을 합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또 어떤 추진위원은 떠들지 말고 지켜보라고 합니다. 아니 추진위원들끼리 회의를 진행하면서 추진위원이 발언을 하는데 떠든다고 생각하면 이게 회의입니까? 자기네들은 말 한마디 못하면서 말을 제대로 하는 추진위원들을 떠든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그들도 피 눈물이 흘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정상화 여러분은 집행부는 여러분들 좋은 조합을 이끌고 분담금 적게 하는 조합 설립 기필코 여러분과 함께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요, 5페이지에 보면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안산 동부교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서평원 사장님하고 또 누구랑 같이 갔더라? 회장님하고 같이 교회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한 교회 예배당이 한 60평, 50평 아마 될까 싶어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해봤어요. 거기 몇 명이나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몇 명이나 올 수 있네요. 우리 구역 조합원 수가 총 850명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까지는 못 들어오고 한 100명? 빽 있으면 100명? 그 정도 쓴대요. 이제 요즘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0명도 못 들어갈 거예요 아마요. 50명 들어가는데 거기 경호 요원이 20명이나 있고 진행 요원도 있고 이거 하면은 조합원들은 아무도 오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대한 장소 잡아놓고 총회 하겠다고 너무나 얼처군이 없는 거예요. 예. 뭐 현실 감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 서명 결의서를 OS 요원을 통해서 제출해도 되고 팩스로 보내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아무렇게나 막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잘못되면 자기들 임의대로 막 만들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예.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상범 씨 편에 서서 찬성하신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서명결에서 제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분명히 왜곡될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싫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절차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투표를 하는 건데 이 이상범 씨는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연임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사말이 있는데요. 인사말에 보니까 중간쯤에 추진위원장이 바뀌고 추진위원이 바뀌면 바로 조합이 설립될까요? 그랬는데 아닙니까? 예, 추진위원 바꾸는 게 아니에요. 추진위원이 회의 이사를 갔든가 이렇게 해서 빈 사람 그 사람 우리가 채워넣는 거예요. 추진위원 지금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포용해서 갈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 선임청에서 성공하면 우리가 그런 분들도 다 함께 갈 거예요. 심지어는 상근위원 월급은 줄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추진위원장 바뀌면 우리도 다 내몰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만약 여기 주변에 있는 추진위원님들 계시다면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이상범이 옳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옳게 하고 있는지 판단하셔서 참석해 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 단지에서 이렇게 추진위원장이 바뀐 것 때문에 내부 분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추진위원장이 안 내놓으려고 발부둥 치니까 그래서 더 오래 걸리고 치열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6단지 거기 지금 조합장 추진위원장 뽑고 창립총회 한다고 그러는데 보면 6년째 지금 거기는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6년 동안 이렇게 이상범이 저렇게 꼴통짓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6년 동안 시간을 낭비해야 될까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번 기회에 마지막 한번 이제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선임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바뀌고 새로운 추진위원들 서로 선임하고 그러면 97명의 추진위원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분들하고 함께 추진위원회 아마 2번이나 3번 정도 하면 될 거예요. 아마 막 적게 하면 2번 정도는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리고 좀 빠르면 2개월, 좀 길면 3개월 내에 창립총회 할 수 있어요. 두고 보시면 알아요. 지금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설명하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인사말에 보면 자기가 재작년 8월 23일 날 주민총회 할 때 화합과 단합이라고 그랬는데 화합과 단합하는데 경호 요원이 필요합니까? 경호 요원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식이 낮은 사람이고 정신이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경호 요원을 쓴다는 거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요, 의자가 막 날아다니고 책상이 날아다니고 직기 비품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될 때, 그럴 때 경호 요원을 쓰는 거예요. 신변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의자 한번 들다 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경호 요원이 왜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지난번에도 주민총회 끝나고 우리가 3개월 동안 회의를 했는데 3개월 동안 회의한 결과로 이제 다 마치고 나니까 그거 없던 걸로 한대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화합인 건가요? 그건 절대 화합이 아니에요. 주민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과의 규정에 보면 27페이지 보면 거기 토지 등 소유자 협의회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서 조합 정관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토지 등 소유자 협의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여기 회원들 있으세요? 저희들하고 얘기한 거를 이렇게 내놓은 것 같아요. 협의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내놓은 협의안은 거기 10월 22일 날 보면 1차 간담회 할 때 이 정관 초안에 대해서 합의하기로 한 건데 그때 OS 안 쓰고 한다는 그 요건들 합의하는 거였는데 그때 엉뚱하게 용역회사들 계약서 먼저 써야 되겠다. 그러는 바람에 무산됐는데 거기 무산됐다고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네. 이 이상범 씨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 옆에 와 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변명하려면 나와서 여기 마이크 줄 테니까 변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범 씨 여기 있으면 나와서 좀 변명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안건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선거관리 규정 인준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뭐 연임, 재신임 결의 뭐 이거 단어 2개 빼느라고 이걸 주민총회 안건에 넣는데요. 이건 사실은 이 핑계고요. 실제로는 지금 있는 선거관리 규정, 선거관리위원 뽑아놓은 거 그대로 가서 창립총회 때 총회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총회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추진위원장 편에서 등록한 추진위원장,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은 뭐 사실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어차피 다 돼야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 자기들 유리하게 선거를 이끌어가서 당선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선거관리위원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도 조합장, 이사 10명, 감사 2명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자격을 박탈시키든지 벌칙을 내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선 못되게 하겠다 하는 그 말을 여기에 지금 선거관리 규정 인준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우리 조합은 아마 그렇게 되면 분담금이 어떻게 취소될지 모를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선 거고요. 그 다음에 2호 안건에 보면요. 추진위원회 운영비 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운영비 예산으로 여기 인건비 1억 3,600,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바로 인건비랑 마찬가지예요. 4대 보험, 그 다음에 직원 식대 이렇게 해가지고 3천만 원. 그러면 1억 6,600만 원이에요. 사실 지금 추진위원들이 2년 동안 추진위원이 아니죠. 추진위원장하고 상근위원, 예? 이 세 사람의 월급이 지난 4월 30일로 임기가 4월 29일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 해임 상근 직원으로 보고 월급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도 그때까지밖에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예산 받으려고 주민총회에서 자기 연임하는 것도 연임하는 거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켜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지급받으려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걸 지금 안건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차 추진위원회가 한 게 바로 이걸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연임총회 한다고 결의하면서 이걸 슬쩍 집어넣고 연임해놓고 자기들 월급 받을 근거가 생겼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아마 이거 끝나고 나서 아마 좋아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속내는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추진위원님도 그걸 알고 있는지 몰라요. 알고 하셨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모르고 했다면 다 속은 거예요. 예. 이상범 씨의 그 교활한 그런 방법에 속은 거니까 그렇다고 우리까지도 속을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건도 통과가 되면 안 되는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한 일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또 지금부터는 더더군다나 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동의서 대동 11차하고 효자만 그 요건만 들어주면 동의서 나와요. 그러면 창립총회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돼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한다는 건 시간 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리고 앞으로 1년, 2년, 5년, 10년 동안 통과 안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10년이면 1년에 1억 6천씩 들어가면 아마 이것도 연도가 지나면 이제 물가 올라갔다 그러면서 좀씩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1년에 1억 6천 10년이면 16억이 발생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이제 재건축하는데 그때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만 보고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나서서 시청의 승인을 받아서 선임총회를 새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OS 의원들이 이런 감언이설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알고 그 말을 뜻이 뭔지를 잘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호 안건에 보면 추진위원장 연임 결의의 건이라고 했는데 후임자가 선임되기까지는 임기 만료된 임원, 위원이라 할지라도 임기 만료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라고 했는데 그건 운영 규정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청에 먼저 승인을 받아서 선임총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쪽에 와서 이 시청에 승인을 받아서 선임총회 한다고 그랬으면 그 선임총회에 참여해서 총회를 하면 되지. 굳이 자기들이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추진위원장 연임 결의를 하고 총회를 열겠다 이렇게 퍽쩍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문자에 보면 대법원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지켜야 될 운영규정, 그 운영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기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준비를 해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총회를 열어서 연임총회를 하든 선임총회를 하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엉뚱한 짓 하느라고 시간을 놓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해서 시청에 우리 근거를 가지고 했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지금 엉뚱한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관리 규정, 자기들이 지금 만든 선거관리 규정이에요. 근데 그 선거관리 규정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 임기가 만료되기 60일 전에 선거관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몇몇 추진위원들이 또 추진위원들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서명결의서에 서면만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임총회, 추진위원장이 발의한 연임총회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감사 연임 결의하는데 보면 이 당초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절감을 위해서 창립청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불필요한 비용, 요 총회 한번 하면서 불필요한 비용 줄이기 위해서 연임총회를 한대요. 선임총회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연임총회 한다는 거예요. 선임총회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얼마 들어갈까요? 자기는 지금 자기 혼자 연임하기 위해서 8,500만 원 넘는 돈을 지금 쓰겠다고 하면서 이 연임 하기 위해서 선임총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거는 너무 아까운가 봐요. 예. 그리고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면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까운가 봐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한 그 시간은 어떻게 보상을 하려고 그 짧은 공정한 선거를 하는 그 기간을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건은 우리가 얼핏 보면 저 참 다 맞는 얘기다 하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연임총회라는 거는 일을 잘해 오고 있는데 금방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 한 달, 2달 아니면 3개월, 6개월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 집행부가 바뀌어버리면은 그러면 이 일을 마무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잘해 왔는데 그럼 대관 업무라든가 조합원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바뀌어버리면 뭐 그 시간은 걸리겠지만 새로운 집행부가 6개월, 1년 동안 또 그걸 또 파악을 하고 새롭게 진행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했을 때 재신임하는 뜻에서 연임총회를 하는 거예요. 연임 결의를 하고 해서 그 일을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추진위원장이 지금 일 잘하고 있습니까? 예. 대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연임총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임총회란 말을 꺼내는 게 정말 뻔뻔스러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임총회는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발의한 선임총회, 이 선임총회를 통해서 정말 재신임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호 안건에 보면 총회 비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OS 홍보요원 이 9명을 쓴다고 그랬는데 이게 단가가 하루에 17만 7천 원이래요. 어디다 이런 주변에다 알아보니까 이 17만 7천 원은 굉장히 비싼 단가래요. 뭐 전체적으로 그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보통은 한 14만 원,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이 정도인데 이 17만 7천 원 쓴다는 얘기는 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그 다음에 또 보면 우편 발송을 2번 한다고 그랬는데
전번에 추진위원회 때도 보니까 2번, 3번씩 막 발송하던데 이번에 또 어떤 우편을 발송하려고 900명한테 2번 발송한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놨어요. 반송 우편, 여기 보니까 반송 우편 뭐 거의 반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아놓은 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총회장 대관료 청소비 300만 원 잡아놨는데 교회에서 하면서 모르겠어요. 교회가 뭐 얼마 수용하지도 않는 교회인데 뭐 한다 그러면 뭐 10만 원, 20만 원 아니면 30만 원, 50만 원 헌금하면 뭐 아무리 큰 교회라도 빌려줄 거예요. 근데 300만 원씩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다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터무니없이 잡아놓은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호 안건에 보면 경호업체 경비 거기에 보면 이 고함을 질러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그랬는데 아니 참관한 소유자나 추진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데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답변해주고 들어주면 누가 소리 지르고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추진위원들이 자제를 시켰을 거예요. 예? 소리 지르지 말라고. 안 들어주니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의사 진행에 방해가 됐다. 뭐 의사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일방적으로 그냥 막 종아종아종아종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막 떠들어 버리던데 예? 언제 한번 여기다 저녁에 되면 동영상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9차 지금 공개했나요? 9차 저기 회의 동영상 공개 안 했죠. 10차도 공개 안 했고 그거 제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 다 단톡방에 올리려고 그러는데 초상권이니 뭐니 뭐 그래가지고 괜히 문제된다고 그래서 안 올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 보면 정말 과간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스스로 의사진행을 못할 정도로 소리 지르게 만들어 놓고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회의장 조명 지속적으로 꺼뜨리는 거 이거 경호요원 안 시켜도 못 끄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조명 끈다고 해가지고 회의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오직 엉터리로 회의를 진행을 하니까 불이라도 꺼서 좀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삼업 추진위원장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넘어간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니든가 우리가 정말 생각이 없고 지식이 없고 예? 세상 헛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예. 이상범 씨가 어떤 추진위원은 저한테 개인 카톡 와가지고 그 사람만큼 생각이 정직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그걸 할 수는 없는 거다고. 예. 우리가 이번에 정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규정 지키느라고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 내고 후보 등록일 지금 추천서 받고 있는데 그거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한 게 아니고요. 절차 진행하느라고 필요한 거예요. 지금 추천서 다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뭐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총회 하는 총회 자료 만들고 또 주소 고치고 전화번호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해서 10일까지 이렇게 끝나면 11일 날쯤 총회 공고할 거예요. 우리가 월말쯤에 가능하면 6월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총회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공고가 나가면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한 빨리 결의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혹시 이삼범 씨 쪽에서 철회서를 작성해 달라든가 또 OS 요원 보내가지고 그런 방해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그런 우편물을 지금까지 우편물은 안 받아도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지만 그때는 투표용지가 있기 때문에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까지 우편물이 안 왔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아니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주소를 정확하게 다 정리해서 우편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저희가 등기 우편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돌아오면
다시 한번 우편을 보낼 건데 못 받으신 분들은 그때도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없어서 우리가 연락도 못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한 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뭐 요 근래 또 새로운 또 명이 바뀐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게 7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연성의 전화번호를 저희가 하나도 못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거 빼면 우리가 한 50명 정도는 전화번호가 없는데 그런 분들도 혹시 이 동영상 보면 아니면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면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뭐 문자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우편물도 다시 보내줄 테니까 저희들에게 꼭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우리가 다 같이 화합해서 하나 돼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 같이 이익이 되는 그러한 재건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반드시 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 편하게 좀 직장생활 할 사람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에 생활할 사람 생활하고 우리가 2년 동안 이걸 지켜보면서 성질들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말만 저거 하면 그냥 욕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좀 이렇게 다 씻어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경범 씨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뭐 준비했어요? 아니요, 저 투표 용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요. 예. 우리 경범 씨가 이게 나와가지고 이번 이상범 추진위원장이 보낸 연임총회 서명 결의서나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내용들은 이상범이가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제가 설명을 하고 있죠? 도와줘야 돼? 네. 모두 이게 우편물로 이게 지금 서명 결의서가 왔을 거예요. 되게 보시면은 이 서명 결의서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우편 접수 대행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작성을 하셔가지고 바로 우편으로 보내시기 전에 봉의 절차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서 찬성을 하셔도 되고 반대를 하셔도 돼요. 대신 이걸 갖다가 사전에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사전에 개표를 해서 보면 안 되겠죠. 정상적으로 총회에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서명 결의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뜯어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거 서면을 갖다 함부로 뜯어볼 수 없게끔 부인 절차를 하셔야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서명 결의서는 찬성하고 반대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들 투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후보자들이 정해져 있으니까는 그 부분들 찬성 반대로 해가지고 찬성하신 분은 찬성에다가 지장을 찍으시면 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에다가 지정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 지정을 하실 때 보면은 이제 대표 소유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유지분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집에 등기를 하셨는데 두 분이 계셨을 때가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등기를 한다던가. 그랬을 때는 뒤쪽에 대표자 선임동의서라고 있습니다. 대표자 선임동의서에 또 이거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다 작성을 하시고 나서 우편물을 갖다가 보내는 겁니다. 일단 여기 지장까지 찍었다고 하고 이제 봉투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붙이는 겁니다. 근데 요는 가장 중요한 봉인 절차거든요. 지장을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찍은 다음에 붙이면은 그래도 뜯어볼 수가 있으니까 넓은 면 테이프나 이런 저희 테이프로
수가 너무 넓은데요. 이런 식으로 봉인 절차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편으로 직접 보내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반대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저희 쪽에다가 나중에 한 번에 이제 접수할 수 있도록 위임장 하나를 작성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그 투표용지를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법적으로도 한번 여쭤봤는데 우편 접수를 대행하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네들이 성원이 안 됐을 때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성원이 됐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반대표로 뭐 반대표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표를 갖다가 그때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거 버리지 않고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 봉인 절차도 저희가 이제 그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기 금강부동산에 오셔가지고 요 봉인 절차 하시고 나서 요 봉인 절차 하기 전에 한번 그 사진을 찍어주세요.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사전에 뜯어봤나 아닌가 그거 뭐 표를 갖다가 이민대로 조작을 했나 안 했나 그것까지 확인을 갖다 할 거예요. 나중에는 분명히. 그러니까는 꼭 사진을 미리 찍고 봉인을 하시고 만약에 봉인 절차를 하기가 어렵다면 금강부동산에 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봉인을 해가지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기 정상화통합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구지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임청에다 연임청에다 지금 동네가 굉장히 이제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시끄럽게 한 사람이 이삼범 씨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기 제가 봐서 여기 뭐 그 재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사심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부터 사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 사심으로 인해서 여기 조합원들한테 이 새 아파트를 줘야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는 했는데 사심이 좀 많이 앞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 같은 걸 갖다가 많이 어기고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한 세대 집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조합원들이신데 내 집을 다른 분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재건축을 갖다가 앞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단지 그분이 추진위원장으로 뭐 셀프를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나와서 추진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그 조합원들 말을 갖다가 많이 들어줘야 돼요. 편이 양편으로 갈렸건 어땠건 간에 그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더라도 내부적인 갈등이고 그분은 누가 됐건 간에 누가 자기 의견에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2년 동안 여기에서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말을 안 들어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조합을 갖다 설립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분은 이걸 갖다 내려놓을 때가 된 겁니다.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던 간에 본인의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조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우리는 뽑아야 돼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더는 그분이 여기서 추진위원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든지 좋은 의견이든 싫은 의견이든 그걸 들어주고서 소화시킨 다음에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사람이 장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장을 갖다가 원합니다. 그렇죠? 네. 제 앞에 김경범 씨가 아까 선거할 때 투표용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전 되도록이면 그분은 그냥 아예 투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속에는. 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그걸 하는 것 뿐이지
아예 투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는 거는요. 연임총회 하는 거는. 자,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새로운 추진위원장 뽑아서 빠른 조합 설립하고 좋은 아파트에 빨리 입주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쯤 우리가 공고를 하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사전 투표할 거예요. 사전 투표는 저기 우리 선거관리 사무실도 있고 발의자 대표 사무실도 있는 효자상가 그 2층에 있는데 아마 1층에서 텐트 치고 낮 시간에 아마 11시부터 한 밤 8시까지 받든가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보다 좀 더 일찍 오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아마 사무실 들어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은 또 색깔도 여기 이 색깔과 확연히 구분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할 테니까 혼동되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변에 불편하신 분이 있든가 병원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찾아가서 작성하게 하고 그걸 우편으로 발송해 주면 돼요. 왜냐하면 사전투표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반송봉투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 반송봉투에 투표한 내용을 넣어서 봉인한 다음에 해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그걸 다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투표하지 않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투표 좀 해달라고 TM을 써서 전화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후보자는 다 정해졌는데 공정선거 지원단 한 10명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이 공정선거 지원단은 하루 종일 일할 필요 없어요. 몇 시간이라도 아니면 자기 생활하면서 주변에 있어 혹시 불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또 이상범씨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선거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걸만 제보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제보해 주시고 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그 근무하는 시간 우리가 미리 신고하고 하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시간 계산해서 하루 5만 원에 뭐 반을 했다 그러면 반만 지급한다든가 그렇게 모아서 뭐 매일매일 지급은 않겠지만 나중에 정산해서 나중에 지급할 거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 봉사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우리가 필요해. 이거는 공식적인 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TM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TM을 통해서 하지만 그 심부름 해줄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분들에게도 뭐 봉사는 봉사지만 실비 정도의 비용을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셔서 이번에 연기하지 않고 한 번에 우리가 이달이 가기 전에 총회해서 추진위원장 새로 뽑고 갔으면 하는 게 우리 발의자 대표들의 생각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라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번에 우리들 스스로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또 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재산을 지켜주는 정말 좋은 일을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잠시만 조금 옆단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다리 쭉 뻗고 잠자고 싶죠? 네. 그리고 돈 안 들이고 입자고 싶죠?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통과시켜주는 순간 여러분은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걸 통과시키면 쟤들은 봉급에 보너스에 놀기 때문에 퇴직금도 있고 복리후생비 등등 모든 4대 보험 보너스에 우리가 제재도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봉급 받고 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6단지는 통과시키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그들은 재건축에 시간이 걸려도 좋다 우리 마음에 맞는 조합 하기 위해서
6단지 주민들은 이걸 통과를 안 시켜줬습니다. 그러니 쟤들이 뭐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 봉급을 안 받으니까 그냥 힘이 없어요. 봉급을 안 주면 가라고 안 해도 가요.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십시오. 또 한 번 다시 여기에 동의를 하면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해가 바뀌어도 봉급을 줘야 되고 그들은 탱자탱자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우리가 또 악물이 여러분들 앞에 나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책을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서 나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